신속 항원 검사는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며칠 전 청주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봅니다.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정책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권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스승의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학교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13년 동안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맞이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자 바보 오억균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왜 그런지 구체적 사례가 최근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충북의 첫 30대 사망자로 기록된 증평거주 여성 A씨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줄줄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A씨가 첫 번째로 찾은 청주의 준종합병원 의료진 3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증상이 악화된 A씨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했던 응급구조사 2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충북대병원 의료진 6명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밀접 접촉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건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 양성 판정은 A씨 사후에 나왔습니다. 충북대병원 의료진이 그나마 능동감시 대상에 그치고 병원 내 확산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건 이들 모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은 하시지만 검사는 한 번씩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시면은 보건소로 바로 연락드리라고. 한편 충북의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청주에서 확진된 30대 남성은 지난 11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저하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위험한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그제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 여중생의 성범죄 피해 고소 사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안타까운 죽음 앞에 추모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여중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화단에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과 B양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고통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A양의 의붓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3월과 이달 초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으로 이들로부터 추가 진술을 듣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주변인 조사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향후 자세한 수사 방향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붓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장애인 정책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공원에 낯선 천막이 서 있습니다. 15개 장애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일부터 장애인 정책 이행과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천막 농성입니다. 연대 측은 이동권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장애인 콜밴 보급률 전국 꼴찌, 국토부가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고 이마저도 통계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에게 작년에 올해까지 저상버스는 그래도 31.2%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인 결과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각종 수치를 조금씩 조작을 했더라고요. 또 충북은 장애인 교통약자 조례를 유일하게 제정하지 않았으며 대구, 울산과 함께 장애인 평생 교육 조례가 없는 3개 광역 지자체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사업 확대와 365 돌봄센터 군단위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연대 측은 한때 이시종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농성까지 벌인 끝에 아흘에 만에 지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직접 만나 뵙고 내용을 좀 듣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기가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도는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자료에 오류가 있었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요구 항목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대 측은 도가 3년 전부터 해마다 내놓은 것이 점진적 해결이었다며 구체적 실행 기한을 제시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수립, 당사자들과의 정책 협의 등 3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예전과 달리 거창한 기념식도 작은 선물조차 없어졌지만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스승의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3학년 프랑스어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곱게 포장된 선물이 전달됩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 그런데 오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손세정제와 항균 티슈, 먹을거리까지 제법 다양한 품목의 선물 꾸러미입니다. 코로나19로 스승과 제자가 한동안 얼굴을 맞대기 힘들었던 교육 현장. 서로의 애틋함은 되레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받지? 스승의 날인데? 이런 반응이었다가 막상 받으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히려 더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역발상은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이 커진 제자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먼저 나누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처럼 야외 체육대회를 결심한 이 학교.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은 모처럼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며칠에 걸쳐 선생님께 올리는 감사의 마음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다른 반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서로 기획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세태 변화,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형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제동행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진심이 메워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등굣길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뽀로로의 산타 복장까지 학생들의 환한 미소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제자 바보 오억균 교장 선생님을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등교 시간 학교 정문 앞에서 뽀로로로 변신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준비한 사탕을 주며 따뜻한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예쁘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사랑합니다. 멋진 친구들 사랑합니다. 충주 예성여중 오억균 교장 선생님은 매일같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교감으로 첫 부임한 뒤 국언고와 칠금중 등 근무했던 모든 학교에서 아침마다 학생들과 인사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깜짝 캐릭터 이벤트도 선사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라는데 학생들한테 길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아침마다 학생들이 활력 있고 힘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오는 모습을 제가 기대하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첫 등교가 미뤄진 신입생들을 위해 장밋꽃과 물통을 선물했고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라며 다육이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선생님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 올 때도 눈 올 때도 항상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애정 표현은 교직원에게도 똑같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 50여 명의 책상에 존경심을 담은 꽃과 떡,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저희들한테 기감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날일 때마다 제 자신을 한 번 정도 더 성찰하고 제자바보 오억균 선생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13년간 나눠준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방송의 역할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치주재단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지역 방송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입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1,743억 원이었지만 해마다 급감해 지난해엔 791억 원으로 10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언론학회가 지역방송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매체가 바로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함께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로서 그리고 공론장으로서 지역방송의 위상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권역별에 대한 어떤 방송정책, 지역방송정책 이런 부분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 더 대담하고 조금 더 상상력 있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방송에 여전히 요구되는 지역성 강화와 시장에서의 자체 경쟁력 확보는 지역방송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방공동치재단 김형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보은군 탐부면 당진 영도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제 롤이 떨어져 뒤따르던 카니발 차량을 덮쳤습니다.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하행선은 2시간 넘게 차량들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가 교육부의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대는 대입 전형 공정성 확보와 전형 단순화, 지역 균형 관련 전형 등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입시 제도를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부기면 주민 건강 영향조사와 관련해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유해 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어제 발표가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환경과 주민 건강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괴산군이 내년 6월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노지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오는 7월 불정면 탑촌리 3,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착공되는 지원센터는 초고속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을 갖추어 최적의 작물 재배 환경 구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K바이오 래퍼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유치 의향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오송 유치에 나섰습니다. K바이오 래퍼부는 신약 개발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쯤 입지가 결정됩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이 국내 유일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지만 아직 창업이 활발하진 않다며 K바이오 래퍼부 구축을 통해 바이오 벤처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